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언니 지금 뭐라 그랬어? 언니 미친 거야? 그래 미쳤다. 나한테 그러는 건 내 업보라고 생각하고 참았지만 내 며느리한테까지 그러는 건 절대 못 참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55세 박미라 씨는 시누이가 3명 있는 외아들과 결혼해 28년을 살았습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시어머니도 18년 넘게 모시면서 1년에 제사 6번, 차례 2번을 불평 없이 지내며 살아왔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길 낙천적이고 마음이 넓은 미라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내는 집들도 있는데 우리 집 정도면 양호한 거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정 식구들과도 멀어진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이 전부였기에 더욱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명절 때마다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들면 미라 씨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미라 씨의 남편은 과묵하지만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며 가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해 과장에서 부장까지 올라왔고 월급은 빠짐없이 통장에 넣어주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술자리도 거의 하지 않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남편이었지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넘는 것을 알지만 미라 씨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없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트집을 잡아도 남편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회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미라 씨가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미라 씨는 다른데 눈 안 돌리고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큰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바람 피우는 남편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남편은 그래도 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 관리도 투명하게 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비록 감정 표현이 서툴고 아내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남편의 성격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얼마 전 아들은 5년이나 연애한 예쁘고 착한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똑 부러지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밝은 성격의 미라 씨는 단번에 마음에 들었지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미라 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성의를 보였습니다. 미라 씨는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만큼은 절대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반인 딸만 취업하고 결혼시키면 미라 씨 인생의 큰일은 다 했으니 한숨 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딸은 경영학과를 전공하며 학점 관리도 잘하고 있어서 취업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이력서에 쓸 스펙도 충분했습니다.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미라 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28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미라 씨는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도 다시 시작하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제주도나 유럽 여행을 가는 것도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3명의 시누이들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누이들은 오빠네 집을 친정집처럼 드나들며 온갖 민폐를 끼쳐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는 음식 타박이나 하고 제사 음식을 한가득 싸가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심지어 쌀이며 휴지 같은 생필품까지 챙겨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라 씨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의 동생들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누이들의 타깃이 자신의 며느리로 옮겨가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소중한 며느리가 상처받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쌓여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 씨 인생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면 3명의 시누이들입니다. 3명 중 2명은 결혼 후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이혼해 친정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죠. 큰 시누이는 결혼 3년 만에, 작은 시누이는 결혼 5년 만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사유도 각자 달랐지만 공통점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편 탓, 시댁 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시로 애들 맡기고 놀러 가는 것은 기본이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10만 원, 20만 원씩 돌아가며 빌려가고 안 갚은 돈만 3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언니 급한데 1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다른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부족하다,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미라 씨가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었지만 시누이들은 빌린 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때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줄 몰랐네. 우리가 친정 식구인데 돈 때문에 그래? 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그 후로는 차마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 없이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미라 씨도 2아이를 키우며 육아의 고단함을 알기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누이들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돌봐주시며 시누이들을 도와주셨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미라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시누이들은 주말이면 아이들을 오빠네 집에 맡기고 언니, 우리 애들 좀 봐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라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조카들은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다음 날까지 미라 씨 집에 머물렀습니다. 조카들 밥을 챙겨주고 씻겨주고 재워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일주일 내내 조카들을 돌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이 미라 씨를 가장 힘들게 할 때는 바로 제사날입니다. 마치 트집 잡는 날로 정해놓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제사상이나 음식 맛에 핀잔을 늘어놓더라고요. 미라 씨가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이게 뭐야? 저는 왜 이렇게 탁에 붙였어? 나물 간이 싱거운데? 탕국간은 또 왜 이렇게 짜? 등 끝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핀잔만 주면 다행이죠. 꼭 술까지 잔뜩 먹고 취해 추태를 부리는데 술김에 분간 없이 욕지거리 할 때는 미라 씨 속에도 천불이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술에 취한 작은 시누이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제사 음식이 이렇지 않았는데라며 시어머니를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중간 시누이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제사상을 흔들며 춤을 추는 등 정신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언니 요즘 제사 음식 왜 이렇게 형편없어? 식구가 몇 명인데. 양도 적고 맛도 별로 없고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 큰 시누이가 제사상을 둘러보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노고는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한다고 했는데 나도 요즘 늙었는지 옛날만큼 많이는 못하겠어요. 다음부터 신경 쓸게요. 미라 씨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고 온종일 뜨거운 기름과 씨름하느라 팔에는 화상 자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꼴을 다 보면서도 동생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일처럼 상 치우는 것만 도와주고 말았는데요. 그 모습이 더 얄미워 시누이들과 한판 싸우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미라 씨가 부엌에서 눈물을 훔칠 때도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동생들한테 좀 말 좀 해줘. 너무 심한 것 같아라고 하소연해도 남편은 그냥 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다 모여 조상님 모시는 날 큰 소리치고 싶지 않아.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인 미라 씨는 참고 또 참았지요.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날 싸움을 벌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그게 이 집안의 전통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들은 미라 씨가 아무 말하지 않자 점점 더 심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미라 씨는 제사날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고 제사 일주일 전부터는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면 그냥 한번 크게 싸워. 계속 참기만 하면 더 무시당해라고 조언했지만 미라 씨는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참고 인내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한 미라 씨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미라 씨 며느리에게까지 시고모 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수더분하게 말도 별로 없이 제 옆에서 열심히 일 잘 돕는 애한테 꼭 한마디씩 돌아가며 핀잔을 주는 겁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밖에 안 됐는데 시댁 행사에 적응하느라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이는 제사 전날부터 내려와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간호사로 야근까지 하며 힘든 와중에도 휴가를 내고 내려와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법도 나무를 묻히는 법도 서툴렀지만 미라 씨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듣고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손을 대일까 조심스레 전을 뒤집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음식을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는 시어머니 복 많은 거 알지? 요새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옛날엔 며느리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저렇게 일 안 했어. 큰 시누이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꼬고 지은이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품평회라도 하듯 며느리를 위아래로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네, 그럼요. 잘 알죠. 우리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 제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지은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일 배워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야지. 보니까 아직 제대로 하려면 한참 멀었어. 중간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조금 전 실수로 전을 태웠던 것을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미라 씨가 잠깐 다른 일을 시켜서 지은이가 혼자 전을 부치다가 생긴 일이었는데 시누이들은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시누이도 가세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집안일을 못해서 큰일이야. 우리 때는 시집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다 배워서 갔는데 너희 친정 어머니는 뭐 하셨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 봐? 지은이의 친정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제 시집 온 며느리한테 잔소리만 늘어놓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지만 며느리 앞에서 어른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경우는 아닌 것 같아 참고 넘어갔습니다. 미라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건 참아도 며느리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제사상 앞에 앉아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와 지은이가 무거운 음식 그릇들을 나르는 동안 시누이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킥킥거리기도 했는데 며느리의 서툰 모습을 비웃는 것 같아 미라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고모들 저러는 거 그냥 하는 소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잊어버려. 알았지? 미라 씨는 부엌으로 돌아온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지은이의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을 보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라 씨는 자신이 28년 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며느리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닌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시누이들도 눈치채고 그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점점 취하기 시작한 시누이들의 막말은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 시누이들은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너도 한 푼 없이 시집 왔지. 시집 올 때 고모들한테 옷 한 벌씩은 해주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큰 시누이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이나 패백 음식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은이네 집안에서는 정성껏 예를 갖춰 예물도 넉넉히 준비했고 패백 음식도 훌륭했는데 터무니없는 트집이었습니다. 너도 너희 어머니처럼 빈손으로 온 거야? 중간 시누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말은 28년 전 미라 씨가 시집 올 때 형편이 어려워 넉넉한 혼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그때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얼마나 바쁘다고 음식하러 미리미리 안 내려와. 작은 시누이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지은이를 나무랐습니다. 지은이는 병원 스케줄 때문에 제사 전날에야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누이들은 제사 당일 오후에야 도착했으면서 말입니다. 내가 미리 와서 어머니 도왔으면 제사상에 음식 꼴랑 저것만 올라갔겠니? 큰 시누이가 제사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준비한 음식들을 꼴랑 저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시댁 어려운 줄 모르지. 중간 시누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마치 미라 씨가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고 미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라 씨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28년간 쌓여온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축 처진 어깨와 떨리는 손을 보며 미라 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서름은 참을 수 있어도 소중한 며느리가 같은 고통을 겪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폭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바닥에 내리쳤고 접시는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던 미라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만들 못해? 다들 처음 들어보는 미라의 포효에 가까운 소리에 일제히 놀란 얼굴로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항상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미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지켜보던 아들과 딸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큰 시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라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훈계야? 지들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안 놓으면서 왜 내 며느리한테까지 못 살게 하느냐고.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 지은이가 놀라 거실로 나왔고 남편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의 두 손은 분노로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 며느리가 있는데 언니는 똑같이 고생하니까 우리가 언니 도우려고 그런 거잖아. 중간 시누이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미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모르고 며느리 편을 드네. 친정 식구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 작은 시누이도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웃기지 마요. 시집 와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아요? 고모들은 28년 동안 제사 음식할 때 전 한 번 뒤집어 준 적 있어요? 미라는 시누이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28년간 참아왔던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날 와서 음식 타박이나 하고 돈 한 푼 안 주면서 제사 음식도 모자라 쌀이랑 생필품도 다 챙겨가면서 음식이 적네 어떻네. 그런 사람들이 왜 착한 내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를 하냐고. 미라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누이들에게 빌려준 3천만 원, 수없이 돌봐준 조카들, 명절 때마다 준비한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본심은 이거였네. 이제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큰 시누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미라를 노려보며 돌아가신 시어머니까지 들먹였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다 나가라고. 미라는 차려준 제사상까지 뒤집어 엎으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어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왔지만 미라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다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시누이들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미라의 남편은 묵직한 말투로 동생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확고한 목소리로 동생들을 나무랐습니다. 당신들 오늘 너무 심했어. 2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봤어. 엄마 돌아가시고도 몇 년을 더 제사 지내며 당신들 시중 들었는데 이제 그만하자. 술김에 횡설수설하던 시누이들은 오빠의 결정적인 말에 다들 짐을 주섬주섬 챙겨 집으로 돌아갔지요. 새 시누이가 나간 후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가족들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음식과 그릇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라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미라를 안아주지 않고 묵묵히 엉망이 된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것을요. 며느리 지은이가 다가와 미라를 꼭 안아주었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통통 부은 눈으로 가족들을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집안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한테 그러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도 며느리는 내 새끼인데 내 새끼한테까지 그러는 건 절대 못 참아.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야.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사는 그만 지내자. 당신 28년이면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년만 지내다 절에다 모실 생각이었는데 좀 당겨졌다고 생각하지 뭐.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것들 매번 오는 것도 고단했는데 이제 집에도 못 오게 할 거야. 전화도 받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여보, 정말 그래도 괜찮아?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나도 절에 모시자고 말하고 싶은 걸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 죽으면 또 애들이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로 제사 같은 거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제 그만해. 남편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남편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들 전화 오거나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말고 나한테 연락하라 그래. 당신 30년 가까이 고생 많이 했어. 우리도 이제 여행 다니고 좀 쉬자. 남편의 말이 끝나자 미라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지난날의 고생을 옆에서 다 지켜보며 인정해준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니까요. 아들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 우리 오늘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라고 제안했습니다. 딸도 맞아요. 엄마 오늘은 쉬세요. 제가 맛집 찾아볼게요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브런치 맛집에서 맛있는 아침 겸 점심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 앉아 크로와상과 에그 베네딕트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만 편안하게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어머니, 다음 명절엔 제주도 여행 어때요? 우리 가족끼리만요라고 제안했고 미라는 화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지금 순간이 꿈 같기만 합니다. 한참 기름 냄새 풍기며 제사상을 차려내고 있어야 할 시간에 가족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앉아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며 웃으면서 밥을 먹는 이 시간이 말이죠. 시누이들 눈치 보지 않고 음식 타박 듣지 않고 그저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에 8번 있던 제사를 빼고 나면 그 여유 시간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행복하게 돌봐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 참는 것만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죽여가며 지키는 가정에 나의 행복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미라는 지난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찔릿하지만 앞으로의 일만 계획하며 진짜 가정의 평화를 지킬 생각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억지로 유지하는 평화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진정한 평화 말입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